1999년 10월 2일, 여기 제라드라는 5살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북부 코만치 피크 산림지대에 사는 소년은 아버지 엘린, 그리고 3살 터울의 누나 조셀린과 함께 드넓은 자연을 만끽하며 살고 있었죠. 제라드의 아버지는 산림지대 내의 관광지에서 파우더리버라는 리조트 안에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운영 덕분에 리조트 내에서 가게의 평판은 매우 좋았고, 이곳을 찾는 각종 동호회와 트레킹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리조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라드의 가족들과 친분을 쌓은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크리스찬 싱글 네트워크라는 독신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아버지 또한 이 모임의 회원이었고, 매년 방문하는 그들을 제라드와 조셀린은 곧잘 따랐습니다. 그해 가을에도 어김없이 크리스찬 싱글 네트워크 회원들이 단체로 리조트에 방문했고, 제라드의 가족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회원들은 짐을 풀고 리조트 근처에서 유명한 어류 양식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린에게 제라드와 조셀린을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죠. 엘린은 겨우 5살,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그들을 따라 놀러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엘린은 회원들이 양식장에만 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자식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신난 제라드는 신발끈을 묶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제라드와 조셀린을 데리고 나선 회원들은 어류 양식장으로 출발하는 도중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 24km나 떨어진 빅사우스 트레일이라는 하이킹 코스에 등산을 하러 가기로 합니다. 이들은 제라드의 아버지 엘린에게 일정을 변경한다는 그 어떤 언질이나 허락조차 없었죠. 그들이 갔던 코스의 도입부는 초보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오솔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갈수록 지형이 매우 험난해지면서 전문 산악인들만 찾는 곳이었습니다. 회원들은 30분 정도만 걷다가 돌아오자고 이야기하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각각 다른 회원들은 앞서가는 그룹과 제라드가 속한 뒤처진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어린 나이에 매일 산에서 뛰어놀아 체력이 좋았던 제라드는 지루함을 느껴 앞서 나간 그룹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죠. 뒤처졌던 그룹의 사람들은 앞서 나간 일행들을 금방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악지대에서 5살밖에 되지 않는 꼬마를 보내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제라드는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늦게 쫓아가던 사람들이 앞선 그룹과 만나게 되고, 바로 제라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드넓은 산에서 1시간 동안 제라드를 찾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라드를 목격했다는 낚시꾼 2명을 만났는데, 근처 캠프장 중 2번째를 나타내는 캠프2 표지판이 있는 길이었죠. 제라드는 그 길을 빠르게 걸으며 낚시꾼들에게 이곳에 곰이 사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제라드가 앞선 그룹과 뒤처져 있는 그룹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앞선 그룹보다 더 앞서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라드를 찾지 못한 채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제라드가 보이지 않자 엘린은 제라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며 물어봤고, 그들 중 한 명은 일정을 바꾸었다는 것을 숨긴 채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라드가 다친 줄 알았는데 제라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라드가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린은 자신의 차에 뛰어올랐고 몇 명의 회원들이 뒤따라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 그제서야 어류 양식장이 아니라 24km 떨어진 하이킹 코스에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죠. 엘린은 그들의 행동에 기가 막혔지만 한시가 급했습니다. 양식장에 가는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차를 돌리느라 몇십 분이나 지연된 이 상황에서 엘린은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과 회원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로 무섭도록 질주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하고 제라드를 찾아 나섰지만 이 드넓은 트레일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로 자신의 아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린은 지역 보안관에게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70명의 수색대가 결성되어 제라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 보안관 넬슨은 수색대의 팀장이 되어 제라드의 수색을 담당했습니다. 제라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제라드의 삼촌과 친척들이
자신들도 직접 수색대와 같이 제라드를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넬슨은 그들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제지시켰고, 금방 제라드를 찾을 것이고 울고 있거나 근처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이를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정 전에는 분명히 끝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했습니다. 넬슨은 자정이 되자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수색대원들에게 제라드를 발견하면 깨우라고 말하며 픽업트럭 조수석에서 잠에 드는 미친 짓까지 일삼았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라드에 대한 수색은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은 넬슨은 수사 헬기까지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헬기가 수색에 동원되어 날아올랐으나 신의 장난인 것인지 갑작스러운 연료 부하와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와 헬기에 탑승했던 수색대원 4명을 구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을 파견해야 했으며 제라드의 수색은 그만큼 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언론들은 해당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17대나 되는 언론 매체들의 위성 트럭이 콜로라도 14번 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기자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제라드 안타데로의 실종은 미국 전역을 넘어 국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색대의 규모는 증원되어 더욱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수색이 사흘째 되는 날까지 이어지며 대원들은 강둑을 샅샅이 뒤지고 가파른 비탈을 올라가며 제라드를 찾았습니다. 다이빙팀은 좁고 느리게 움직이는 강에 다이빙하며 제라드의 흔적을 찾았죠. 수색대는 더 이상 미적지근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과 없이 본부로 돌아오는 시간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수색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더불어 소식을 들은 심령술사나 원주민들까지 찾아와 제라드의 아버지 엘린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령술사들은 수색대가 어디에서 제라드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일부러 찾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메리칸 원주민은 산에게 소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며 엘린을 압박했습니다. 늘 과장된 기사를 뿌려대는 언론 때문에 사람들은 제라드가 포식자에게 사냥당하거나 바위나 강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도 납치나 정부기관의 음모론 따위와 같은 허무맹랑한 가설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린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자신이 제라드를 납치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엘린은 정리조차 하지 못해 난장판이 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쭈그려 앉아 통곡을 했고, 조셀린은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색에 진전이 없자 수색대는 엘린에게 제라드의 사망 가능성을 제시했고, 험준한 산악지형의 기온과 강수량 등으로 추측했을 때 한동안은 제라드와 관련된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남겨놓고, 결국 제라드의 실종에 대한 실마리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3년 6월 4일, 사업가이자 등산 매니아인 게리 와츠와 롭 오스본은 빅사우스 트레일을 방문하여 험준한 지역에서 암벽 등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아주 많은 전문적인 산악인들이었고, 몇 년 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년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이 장소임을 이야기하며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직고도 167m의 높고 험준한 경사면에서 흰색의 운동화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갈색 양털 자켓과 파란색 바지를 발견했죠. 바지는 새들이 둥지를 짓기 위해 뜯어간 자국을 제외하고는 상태가 매우 온전했습니다. 이 유류품을 본 게리와 롭은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산하여 보안관 사무실로 유류품을 가져갔고, 별도의 수색대가 현장으로 파견되어 수색을 실시하자 근처에서 마치 누군가 가지런히 놓은 것처럼 솔방울 위에 올려져 있는 두개골과 치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의 기술력은 매우 초기 단계였으나 분석 결과 해당 두개골과 치아는 제라드의 것일 확률이 90%에 육박할 만큼 매우 일치했습니다. 실종 당일 제라드가 입고 나간 옷과 신발도 엘린의 증언과 일치했는데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새들이 뜯어간 자국을 제외하고는 당시 제라드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들은 거친 산악지형에서의 4년이란 시간이 무색할 만큼 풍화작용도 전혀 없었으며 마치 어제 입은 옷처럼 상태가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혈흔이나 흙이 묻어있는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류품과 두개골이 발견된 지형은 5살짜리 아이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지형이라고 산악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지형은 전문 산악인도 쉽지 않은 코스이며 교육받지 않은 일반 성인 남성도 오르기 힘든 코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라드 실종 당시 추락했던 수색 헬기가 가장 먼저 탐색하려던 지형이었음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라드의 실종부터 4년 뒤 흔적의 발견과 발견된 위치까지 모든 것이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제라드는 20년 동안 육신이 가족들 곁을 떠났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엘린은 이야기합니다. 엘린과 조셀린을 포함한 제라드의 가족들은 매년 케이크와 함께 제라드의 생일인 1월 2일을 축하했습니다. 매년 엘린은 제라드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2018년 여름, 조셀린은 결혼식을 올렸고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제라드를 기리기 위해 그를 추모하는 모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아버지 엘린은 제라드의 유해가 발견된 지점까지 올라가 조셀린의 청첩장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린 자신과 제라드가 몹시 사랑했던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마다 엘린은 흐느끼며 자신의 아들을 추억했습니다. 엘린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고통은 사랑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아플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상처가 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평안입니다.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상실의 시간이었지만 나의 딸 조셀린과 다른 가족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평안을 느낍니다.